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이라며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노동부와 정책 발표를 두고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나온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 현장에 더 잘 맞는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의 취지가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장시간 근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또 근본적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홍보 강화를 핑계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한다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엇박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직장인들의 우려는 무엇인지, 앞으로 개편안은 어떻게 될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특히 민감한 건 한때 과로사가 잇따랐던 IT 게임 업계입니다. 주 69시간까지 허용되면 장시간 근로로 다시 돌아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업장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IT 업계들에. 근데 이게 법적으로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된다면은 69시간까지 당연하게 일을 해도 돼라는 생각이 고착화될까 봐. 69시간이라는 바운더리를 또 만들어버리면 그 69시간이라는 바운더리에 맞춰가지고 회사에서 또 일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몰아서 일한 뒤엔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정부 설명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이미 건강을 해친 후에 몰아서 쉰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잠을 몰아서 잘 수 없잖아요. 정부 개편안이 젊은 세대의 선호를 반영했다는데 그렇게 볼 수 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쉴 때 못 쉬는데 뭐 어떤 걸 그게 솔직히 당근 다가오지도 않고요. 뉴스에서도 이게 2030이 원하는 거라고 하는데 참 솔직히 어디서 그런 데이터를 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젊은 세대가 주축인 이른바 MZ노조 8곳도 주 52시간 상한도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문가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총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제도를 보완하겠다면서 입법 철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6월경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경영계에선 대체로 개편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반발이 거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퇴행적 반역사적 방침이다. 정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도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편안은 그림의 떡이다. 또 민주노총에서는 한 해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생을 마감한다면서 장시간 집중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 성명을 냈는데요. 반발이 거세지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MZ세대라는 말로 노동자를 갈라치게 한다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MZ세대를 자주 언급하면서 의식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번 개편안에선 유난히 MZ가 두드러진 편이었습니다. 요새 MZ세대들은 뭐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뭐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냐라고 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달리 저는 그래서 적극적인 그 권리의식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9일 청년들이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논평을 냈습니다.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개편을 반대했는데요. 이른바 MZ 노동조합으로도 불리는 이들은 정부의 제도 개편 재검토는 환영하지만 노동은 MZ세대만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스스로 일단은 뭐 MZ세대라고 한 적은 없지만 흔히들 말하는 뭐 키워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노동이라는 거는 뭐 20, 30대만 일하는 건 아니니까 모든 세대가 다 적용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이 법 제도에 대한 이 취지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사실. 네. 이해는 하지만 이게 법이라는 거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빅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MZ는 타자화된 키워드, 즉 미디어에 의해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MZ세대들은 스스로를 MZ라고 칭하지 않는다고 분석했고요. 세대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렌드라는 게 어떤 MZ세대처럼 몇 년도 이후 출생자만의 전유물들이 아니고 그 세대가 먼저 받아들인 것일 뿐 전체가 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보는 것으로 저희는 좀 더 기조를 잡고 있어요.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로 노동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이는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문제로 접근해야겠죠. 더욱이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시대적 특징으로 분류된 세대 명칭은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정부가 MZ세대를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경영계가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과로조장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쟁점이 무엇이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과로사 기준이 4주 평균 주당 64시간이다 보니 노동계에선 죽기 직전까지 일시키는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사용직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38시간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숨겨진 장시간 노동이 있다는 건 부인하기 힘듭니다. 과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2017년 205명에서 재작년 289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게 개정안인데 영세사업장에선 과로한 만큼 충분히 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원이 딱 짜여져 있고 거기서 한 명만 빠져도 힘들기 때문에 연차를 쓴다고 했을 때, 쉰다고 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는 당연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생산 물량이 줄어드니까. 정부는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묶는 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24시간당 11시간 연속 휴식이 의무이고 근로시간이 짧아 우리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노동시간이 약 1,400시간, 우리보다 500시간이 짧은 OECD 최단시간 노동시간 국가이고요.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존 연차 휴가도 다 못 쓰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2020년 연차 소진율은 71%, 5인 미만 사업장은 평균 6일 사용에 그쳤습니다. 월 1일씩만 써라, 뭐 인사평가 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 쓰기 어렵죠. 개편안 마련 과정에 양대 노총과의 대화가 없었던 만큼 현장 안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보고 있는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제한 단위를 일주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 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칸막이를 없앤다는 겁니다. 월,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와 둘째 주에 6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면 셋째, 넷째 주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넘을 순 없습니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69시간 일할 경우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엔 퇴근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선택근로제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로를 조장해온 포괄임금제는 근로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도 신설됩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혹은 장기 휴가로 뭉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마련해 직종, 직군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가령 생산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소수 사무직이 특정 근로 조건을 요구하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그러나 야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짜 야근 방지 방안 등은 실태조사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